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죠? 자,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사이 이 금융권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 규제 완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거품이 앞으로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서막이 또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평소와 똑같은 일 없이 그냥 쭉 지냈는데 오늘 돈 가진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면은 자, 뉴스를 갖다가 하나 인용을 했는데 볼크룰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연준에서 볼크룰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쭉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금융권이 예전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위험자산에 마음껏 투자해서 거품을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또 법을 하나 완화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도박으로 인해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집과 일터를 잃은 지 고작 10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 다시 카지노를 또 개장했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카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볼크 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 볼크 룰은 이분이 만든 겁니다. 폴 볼크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1979년도부터 1987년도 그 사이에서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는 미국 자근정부 지향하면서 레건 대통령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활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보려고 하면은 미국 금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미국 금리, 세계 경제 역사에 대해서 잠시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2010년도, 2020년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상 카페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1929년도에 미국 대공황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죠. 그 이전에 케인즈라는 분이 경제가 작동하려고 그러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작동이 이때 대공황으로 인해서 멈추자 케인즈라는 분이 주장했던 사상이 이제 경제 전면에 부각을 하게 되었죠. 이분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비를 갖다가 이끌어내야 된다.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맞는 말이고 지금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민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세계 각국 중앙정부라든지 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풀고 있잖아요. 재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 말 미국 대공황이 있었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케인즈라는 이 말씀대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부터 시작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인데 이 70년대에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30년대는 여튼 아주 잘 돌아갔는데 70년대에 이 케인즈 그분의 사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대로 되고 해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1970년대 미국 경제를 강타를 해버렸어요. 도저히 개인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폴 볼커라는 분이 그거를 해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자, 1930년대 케인즈라는 이분이 나와서 국가에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재정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1950년대 초에는 우리 한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6.25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6.25 그리고 1960년대에는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 전쟁 비용을 뭐 2차 세계대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특수를 입은 거고 그 이후에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전쟁을 거치면서 돈을 또 엄청나게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71년도 8월 15일 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뒤통수를 빡 때려부딪죠. 달러하고 금하고 연동 안 하겠다. 달러는 달러고 금은 금이다. 이래서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가 돼버렸죠. 1970년대에 달러 종이가 엄청나게 많이 풀려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1970년대에는 1차, 2차, 3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 아닙니까? 종이가 된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그때 공급이 되었어요. 하여튼 여튼 1970년도에 케인즈 사상 그 이론으로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막 발생이 된 거예요. 물가는 물가대로 치솟고 실업은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어가 실업은 실업대로 늘어나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폴 볼커라는 분이 나와서 그때 당시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물가가 계속 이렇게 치솟는다는 것은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실업자 어떻게 하냐고. 실업자를 먹이 살릴 방법이 없잖아. 실업자를 먹이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 풀어야 되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돈을 양을 줄여야 되고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버렸어요. 그때 폴 볼커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역사상 길이 남는 이 그래프를 이 폴 볼커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금리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려가지고 단기간에 이 금리를 끌어올렸단 말은 시중엔 돈을 다 회수해버릴 때 최대한 빨아당기 뿐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해버리니까 물가가 잡히게 되는 거죠. 상당한 요 기간에 그 정책을 집행하는 동안에는 또 고생을 많이 했겠죠. 여튼 이 정책이 성공해가지고 1990년대 경제 호황의 어떤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그때 정부 주도로 나가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부가 알아서 할게 이게 1970년대에 작동을 멈추고 그때는 고장난 시계를 뒷정리를 케인즈주의 사상의 뒷정리를 폴 볼커라는 분이 싹 깔끔하게 해버렸습니다. 이때 요 분이 정리를 참 잘한 덕분으로 그때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로하신 분을 또 불렀죠. 모셔가지고 만든 게 또 폴 볼커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너무 거품 많이 만들어 쟤들 거품 못 만들게 내가 여러 가지 조치할게 이게 그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그거였어요. 나는 볼커를 해제할 거예요. 이렇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는 2018년도에도 볼커 룰을 대폭 완화를 했고 2019년도에도 완화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최종 승인을 통해서 이번에 또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또 완화가 돼 가지고 앞으로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또 그로 인해서 돈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오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져서 또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튼 지금 100년 전하고 견주어 본다면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작동이 멈췄죠. 자, 100년 전에는 세계 경제 침체로 멈췄습니다. 대공황으로 멈췄어요. 그때 이 케인즈라는 분이 나와서 거의 한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했죠. 하다가 1970년대에는 케인즈 정부 주도로 더 이상 안 되는 사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폴 볼커라는 분이 나와서 금리를 극단적으로 인상하면서 이걸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반복이 될 거예요. 아마 요거는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딱 100년 전의 상황 그대로 됩니다. 지금 케인즈주의가 지금 다시 전 세계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보면은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이게 뭐 당장 지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케인즈주의 여기 있네요. 카페 언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냐면은 2016년도 1월 5일날 다시 케인즈주의로 회귀할 수 있겠지만 해서 이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친구 딸이 지금 영국의 정경대학교 런던 정경대 다니는데 경제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공부하러 갈 때 지금 앞으로 케인즈주의가 유행할 거니까 케인즈 사상 공부하는 게 안 좋겠나라고 그때 이야기를 조언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정부라고 하잖아요. 이런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저런 사회 분위기는 그 이전부터 자리 잡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 지금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케인즈주의는 이렇게 됐다 그랬죠. 1930년대 자리먹다가 70년대 케인즈 사상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하고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하는 택도 없는 일이 벌어져서 폴 볼크라는 분이 나서서 시장 정리했다 그랬죠. 여기 50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30년 잘 됐었겠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뭐냐? 지금 케인즈주의가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정부에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전부 다 규제입니다. 기업 보고 뭐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정부에서 뭐 알아서 할게. 이런 거예요. 뭐 정부에서 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꾸 돈 풀죠. 그러면은 경기가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주도로 나가면 케인즈가 했던 그 정책의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를 거 아닙니까? 20, 30년, 40년 흐르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예전에 있었던 이 결과로 갈 겁니다. 이 결과로 가면은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뭐 죽고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중년이나 뭐 어린애들은 좀 중년이 될 거고 아마 말 정도 되면은 나이가 좀 노년 정도 되면은 말년에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에 맞춰서 또 자산 배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뭐 자녀들한테 좀 주의를 시켜서 이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케인즈 사상이 무엇이고 통화주의자가 무엇이고 이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폴 볼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거품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될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앞으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미국에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날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지만 그냥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만세 한번 불러도 되는 날이고 월급쟁이 난 월급쟁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이고 나는 연금 받고 사는다 하시는 분들은 땅을 치고 울어야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요. 거품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날이 오늘 또 있었습니다. 준비 단디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시장은 그런 역사적인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금융투자 쪽에서 좀 팔았고 외국인들이 그냥 이런 종목 좀 매수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지런히 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게 좋겠지요.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지금 현금 각 기업의 재무 상황이 괜찮고 또 현금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다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또 새로운 거품이 또 생기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돈 벌기는 참 쉬운 거예요. 돈 벌기는 이 거품이 꺼짐과 또 늘어남을 잘 관찰을 해서 때로는 돈과 어떤 자산의 비중을 왔다리 갔다리 조정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 공부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거 다 싹 무시하고 그냥 살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가난한가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 재정이 중요시되는 케인즈 사상이 다시 전면에 부각이 되었어요.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사상이 발생된 것은 1980년도, 이때, 1980년도 이것도 레이건 대통령이 나와서 작은 정부 민영화를 주장한 것도 이 케인즈가 내가 달아서 할게. 정부가 너무 비대화됐잖아요. 내가 달아서 할게. 다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정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는 작은 정부 다 줘야 돼. 민영화 다 시장에 다 내줘야지. 그래서 신자유주의 바람에 또 이만큼 해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한계에 온 거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기업하는 놈들 다 벌어쳐먹고 내 손에 돈이 없네. 이래서 막 들고 일난 게 지금 세상이라 보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좀 더 빨리 앞당겨 버린 게 이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전염병이 없었으면 조금 점진적으로 갔겠죠. 점진적으로 갔을 건데 이 전염병이 닥쳐서 중앙정부가 이제 그때는 전염병이 없었다 그러면은 너무 노골적으로 중앙정부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나서면 아직도 시장의 중심, 시장이 알아서 하고 시장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 30년간 타성에 젖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몰래 뒤에서 쪼매쪼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염병이 갑자기 이렇게 나서는 바람에 노골적으로 정부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니가 하지마. 니 그거 해. 이런 식으로 막 나서고 요리하고 있어요. 딱 대공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자 되기 쉬운데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 이런 은행 규제 완화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아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관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주말 잘 보내세요. 이상입니다.